어린 시절 운명처럼 그림을 마주했고 그 뒤로 그림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세월을 이어온 리영일 씨. 그에게 있어서 그림은 삶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술은 거대한 손, 그래서 미술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미술 통해서 제가 배우는 과정 중,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 거대한 손이 저를 이렇게 구해준 느낌. 오늘은 화가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미술평론가이며 온갖 열정을 다해 예술을 탐구하는 리영일 교수를 만나봅니다. 예술적 재능과 창의력을 꽃피우는 요람인 연변대학 미술학원. 리영일 씨가 교편을 잡고 있는 곳인데요. 그는 주로 학생들에게 외국 미술사, 미학 개론, 예술 철학 등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 몇 점 하셨어요? 리영일 씨가 동료인 신광 씨와 작품을 두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지. 예, 근데 이거를 적등 황록 청남자 무지개 색으로 왕희지의 란정서를 담아낸 이 그림은 신광 씨의 작품입니다. 서예를 쓰면은 이 작품에는 신광 씨의 개성과 예술적 탐구가 묻어 있는데요. 다른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는 화가가 자신의 작품 의도와 창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리영일 씨는 평론적인 시각을 곁들여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들의 대화는 작품을 넘어서 더 넓은 예술적 주제와 리론에 대한 토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미술에 대한 상식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념 미술이란 두 가지 관념이 해왔고 그래서 그런 개념 미술 이러한 나눔은 예술가의 성장을 부추기고 일터의 학문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죠. 연변미술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런 연변미술의 이런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놓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교학 단위라 보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인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리영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이제 미술 이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학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영일 씨는 평소 역사, 철학, 사회학에 관한 서적들을 즐겨 탐독하는데요. 그는 서적을 통해 예술이 시대 정신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예술과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예술가는 대중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등을 두고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죠. 이런 지적 탐구는 그가 미술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리영일 씨는 지금까지 수십 편의 미술 평론을 썼다는데요. 폭넓은 지식은 그가 예술 작품을 더 넓은 문화,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좀 독립적이라든지 좀 개인적인 시각이 많다든지 이런 작품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읽고 그다음 또 쓰고 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평론 통해서. 그런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영일 씨의 평론은 단순한 작품 설명을 넘어서 예술 작품과 독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더 넓은 예술적 대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는 자신의 지식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론을 통해 예술계에 새로운 통찰과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번역해준다 이렇게 이야기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특수 언어로 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중 있고 작품 있던 평론가가 그것을 읽는 작업, 그러니까 있어주는 작업, 작품을 특수 언어로 구성된 작품을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해서 대중들한테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리영일 씨의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그림이 그와 늘 함께 해온 친구라면 제자들은 그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업 여정을 총화하고 그동안 탐색, 창조에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영일 교수는 학생들의 논문 초안을 꼼꼼히 살피며 주제의 명확성, 논리적 구성,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하고 졸업 논문의 요구와 격식에 맞는지를 세심히 살핍니다. 학생이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주고理論가들을 소개시켜주며 또 작품의 기술적 측면과 구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무엇이든 제대로 깡그리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스승의 마음이죠. 感觉老师在上课的时候还是比较严肃的，但是在线下的生活当中，就是对我们的关心也比较多。我记得当时疫情的时候，我们都是在线上上课嘛，然后老师就会就是每一节课结束之后，就用微信就给我们发，就问我们说，就是疫情的生活怎么样，还好吗？对，然后就对我们的关注还挺多的。如果说这个学期没有他的课，他也会给你打电话问，所以更觉得像。 是老师，但是也是家长的感觉。 리영일 교수는 늘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과 지지를 주기 위해 애쓰는데요. 그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상황들을 또 잘 봐야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 인간적인 유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건강한 관계돼야 또 애들의 문제성도 또 찾아올 거고 또 학생을 또 존중해줘야 인격적으로 그래야 또 선생님하고 또 더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애들이 그 공부나 무슨 여러 가지를 선생님하고만 이렇게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자애로운 가르침 아래 제자들은 부단히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꿈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조와 낭만, 그리고 철학적 사고가 파도치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리영일 씨는 자신의 작업실을 창의력과 실험 정신이 넘치는 놀이터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예술 작품의 잠재적인 소재로 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깊은 철학적 사유와 인간과 자연의 존재, 사회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짬만 나면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리영일 씨. 색채와 선은 리영일 씨 삶의 언어가 되었는데요.
붓질 하나하나에 독특한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理論적으로 놓고 말하면 작품이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은 그림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따로 뽑죠. 그러니까 회화의 자율성 이런 회화의 독특한 이런 것들을 뽑아서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탈장르화시키고 저는 이 작품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을 여러 가지 이렇게 담는 그릇 그리고 또 작품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문학적이라든 사회적이라든 역사적이라든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어떤 매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과 내면 세계를 투영한 결과물입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순간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여행에 빠져듭니다. 작품의 영감 대원이랄까 셔왕즈 구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셔왕즈 구설 중에 몇 가지 요소를 뽑아가지고 장미라든지 싱콩이라든지 밀바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뽑아서 총조 그러니까 다시 조합하는 거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셔왕즈 구설 중에서 요소를 뽑아서 다시 조합하니까 셔왕즈 구설이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술가가 다시 조합한 어떤 그런 이 텍스트를 다시 조합한 어떤 유희 같은 거. 그렇게 소설 어린 왕자는 그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예술작품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러니까 작품이 애매모호하니까 독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읽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작품의 한 60% 정도가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 40%는 독자가 해석하고 그렇게 읽는 작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빌려다가 조합하면서 그러니까 그 조합 속에 그 여백이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림과의 깊은 유대는 리영일 씨의 영혼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이끌었는데요. 그는 그림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장미 같은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초월 이런 것도 있고 그 밤하늘도 사실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많죠. 그러니까 연애 무슨 문학 작품 속에 밤하늘 사랑을 하는데 밤하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밤하늘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별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구성하면서 명확하게 규정짓기보다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어떤 물건이 대상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럼 그거는 본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아니다 이렇게 조합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 그런 것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탁월한 재능과 깊은 애정이 있었던 리영일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미술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 때문에 하루빨리 취직해 가정의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그림 전업이 있는 직업 고중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졸업 후 미술 관련 직장은 찾지 못하고 되려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는데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부친이 제가 17살 때 세상 떠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좀 늦게 갔는데 그때는 또 경쟁률이 많이 높았어요. 어머님 대학교 1학년 때 세상 떠고, 그래서 많이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리영일 씨는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대학 본과 과정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배움이 고팠던 리영일 씨는 한국단국대학교에서 8년간 미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배움의 갈증을 달랬습니다. 그 기간 그는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성실함으로 어릴 적부터 원했던 그림의 외길을 걸으면서 남들보다 배로 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박사 과정을 마친 후 단국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년간 강사로 있다가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작업 많이 했냐, 요즘에? 리영일 씨의 작업실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연변대학 미술학원 퇴직 교수이자 화가인 서룡길 씨인데요. 근처에 작업실이 있어서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둘은 2000년 함께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서로의 작품에 서로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길동무로 되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몇 책 잘 보고 있어. 감각이 박물관을. 저는 또 어떤 작품 한지 또 궁금하고, 또 이 서 선생님은 또 작품 하면서 또 그 궁금한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이론적이라든지 무슨 맥락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고, 사실은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주기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런 건강한 텍스트 담론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런 책 안 나와요. 둘의 만남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서로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서룡길 씨는 리영일 씨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미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작품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더 벗어못나 거기서 떨다. 그런데 그 평론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 박사가 거기에서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작품이 앞으로 하는 데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어. 문이 열리더라고. 사진 접히는 게 이거 하고. 둘은 작업 중 발견한 점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데요. 이러한 교류는 서로의 작업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고 또 그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색칠해줍니다. 학자지, 학자. 책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책벌레라 할까? 책밖에 몰라. 이 공작실에 있는 그 학교도 꽉 찼어, 책이. 사무실 가보면 알겠지만 책 꽉 찼어. 그러면 그만한 책을 봤길래 본인이 이 리론적으로 미술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특히 이 박사는 보면 우리 후기 현대, 우리 중국에서는 당대 미술을 하는데 서방에서는 거기 후기 미술이라고, 현대 미술이라고 하죠. 그 방면의 리론적으로 좀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문장도 많이 썼고, 그래 평론도 또 했고, 이런 성적이 많아요. 리영일 교수는 키치로 현대 미술을 횡단하기, 에브젝트의 미학, 형상과 글 사이에서 중국 조선족 미술사 등 저서들을 펴냈는데요.
중국 조선족 미술사는 중국 조선족 미술의 흐름과 갈래를 살펴볼 수 있는 우수한 작품입니다. 이 책을 엮기 위해 리영일 씨는 4, 5년간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 림뭉 선생님이 중국 조선족 미술사를 냈고 그 후에는 미술사가 없었습니다. 연구할 때 기존에 그 연구 쌓인 그 자료들 텍스트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술사란 건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쓰는 과정 중에서 아무튼 그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또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선족 미술 관련된 텍스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고, 일종 문화라 보면 우리 조선족 문화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타 많은 것들을 그 문화로서 접근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족점들이 또 나름대로 미봉되더라고요. 이 조선사를 편찬해가지고 낼 때 김병민 학자는 그때 이 박사를 연변의 어깨움 치차이라고 이렇게까지 평가하더라고. 이 박사의 이 미술사는 심도 깊게 그 미술에서 미술 작품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적, 역사적으로 어떤 이 작품이 어떤 걸 볼 수 있는가, 매개 작품마다 분석이 예리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리영일 씨에게 그림은 삶을 증명하는 매체이고 글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그는 시집 내일 저녁 꽃을 오늘 아침에 줍는 시간을 펴냈습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2008년에 쓰고, 근데 이게 제가 이론 작업하면서 미술 일이란 것이 이성적인 작업이니까, 근데 이성적인 작업 너머의 이성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 글쓰기의 한계. 그러니까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쓰기, 시는 논리적 사유를 넘어서는, 그리고 그 굉장히 예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굉장히 어떤 자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리영일. 당신의 집은 폐허입니다. 폐허와 같습니다. 당신 앞의 시간은 사하라입니다. 사하라와 같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픈 아이들, 생각하는 것만으로 슬픈 아이들. 그래도 그들에게 세상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슬픕니다. 글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삶은 일단 그 즐거운 것이 중요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연구 결과물이 나온다.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자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연구하고 글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리영일 교수는 오늘도 자신만의 다양한 언어로 세상을 담아내고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연변 미술 평론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